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이거를 틀을 설정을 해주고 틀을 통해서 주제, 소재, 방향성을 설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틀을 통해서 뭐한다? 판별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틀을 통해서 판별이 안 될 시에는 앞뒤 문장과의 논리를 통해서 마찬가지 판별을 해주시면 되고 틀이나 앞뒤 문장으로도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주어진 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재. 파울라가 심각한 공포증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재. 자,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했죠? 이런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재 라는 거는 약간 이야기 형태의 글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야기 형태의 글이라는 거는 첫 문장에서 주제, 소재, 방향성을 주기보다는 첫 문장부터 빌드업을 해가면서 내용을 쌓아 올리고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를 던져주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소재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첫 문장부터 꾸준하게 글을 이해해가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글에 집중을 일단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추론한데 파울라가 뱀이나 거미를 두려워해 라고 추론을 한대. 그리고 나서 설정한대. 뭐라고 설정하냐면은 그녀는 뱀은 안 무서워해 라고 설정하면은 우리가 결론 내린대. 파울라가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 형태의 글이니까 틀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문장별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파울라가 뭘 가지고 있대? 공포증을 일단 가지고 있대. 근데 뱀이나 거미 중에 일단 공포증이 있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근데 얘가 뱀은 안 무서워해라고 뱀을 어떻게 했어? 깠어. 그럼 당연히 뭐만 남아? 거미만 남으니까 아예 거미 무서워하는 거라고 뭐 한다고? 결론을 짓는다고. 다시 파울라가 거미나 뱀 중에 무서워해. 근데 우리가 뱀은 아니라고 이스테블리시 까버렸어. 뭐만 남아? 그러니까 거미만 남는다. 자, 문장 내에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1번은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러나 우리 however는 뭔가 소재가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을 해보시면은 우리의 결론은 합리적이래. 언제? 오로지 파울라의 두려움이 정말로 뱀이나 거미랑 관련되어 있을 때만. 그쵸? 만약에 파울라가 뱀이나 거미가 아닌 고양이를 무서워한다고 치자. 그러면 뱀을 안 무서워한다고 얘가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죠. 왜? 얘가 뱀이나 거미 말고 아예 다른 걸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근데 뱀을 안 무서워한다고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즉 앞에 문장에서 나온 추론은 언제만 가능하다? 파울라가 뱀 아니면 거미 둘 중에 하나만을 무서워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대 오로지 파울라가 공포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대. 그렇다면은 그 사실인데 그녀가 뱀은 안 무서워해 라는 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대. 뭐랑 일치하냐면은 그녀가 높은 곳, 물, 강아지, 13을 무서워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엔 전제가 뭐죠? 뱀이나 거미 둘 중에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일단 공포증이 있대. 공포증이. 파울라가 무언가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는 안 무서워한대? 뱀은 안 무서워한대. 그럼 이 상황에서 뱀을 안 무서워한다고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죠. 왜? 공포증의 범위가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뱀을 안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야? 거미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물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높이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개나 숫자 13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 라는 것과 뭐가? consistent with. 일치한다라는 거죠. 즉 2번도 마찬가지 뭘로 판별이 된다? 문장 내의 논리로 판별이 되는 부분이다. 공포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뱀을 안 무서워한다라는 거는 얘가 높은 곳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거미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강아지를 무서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라는 말이고 계속 읽어보시면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받았대. 대안들에 대한 리스트를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설득당했대. 모든 것인데 그러한 설명들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설득당하면은 우리는 멈춰서 또 숙고를 해봐야 된대. 얘도 마찬가지 이해해보시면은 A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가능한 설명으로 A, B, C, D 네 가지가 주어졌어. 근데 지금 뭐 하대?
하나를 뺀 나머지가 아닌 것 같대. 불만족스럽대.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대? 숙고를 해봐야 된대. 자, 왜 숙고해볼까? 네 가지 중에 세 개가 아니래. 몇 개 남아? 하나 남았어. 이때 우리가 숙고해야 된대. 말이 되나? 말이 되죠? A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숙고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반대로 A, B, C, D가 있는데 하나를 뺀 나머지가 다 만족해. A만 틀리고 B, C, D가 다 가능하대. 그럼 우리 이럴 때도 뭐 해야 되죠? 숙고를 해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진짜로 영향을 줄까? 라는 숙고를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3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휘다. 하나의 문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둘 다 말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뒷문장을 조금 더 참고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뒷문장을 보시면 부정하기 전이래.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른 거다 라는 걸 부정하기 전이래. 여기서 바로 힌트가 나왔죠. 남아있는 그 하나의 설명이 올바른 거다 라는 걸 부정하기 전이래. 뭐라고? 남아있는 것이 올바르다. 얘랑 뭐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를 뺀 나머지가 다 불만족스럽다라는 거는 하나만 만족스럽다는 거죠. 즉 남은 게 올바르다. 하나가 올바르다. 남은 게 만족스럽다. 하나만 만족스럽다. 같은 말이죠. 즉 3번 문장은 뭘로 판별된다? 뒷문장으로서 판별이 되는 말이고 4번이 같이 있으니까 보면은 남아있는 하나가 올바른 거야 라는 거를 부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된대. 다른 가능한 옵션들이 간과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4개 중에 3개가 틀렸대. 설명이 하나만 충족했어. 그럼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얘를 받아들여야겠죠. 억셉트 해야겠죠. 왜? A라는 현상에 대해서 4개의 설명을 받았는데 3개가 틀렸다며. 그럼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하나가 정답이겠구나 해야지. 남아있는 하나가 틀렸구나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4번은 뭘로 판별이 된다? 문장 내의 논리로 판별이 된다. 당연히 우리가 4개 중에 3개가 틀렸으면 하나를 당연히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얘를 부인하진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잘못된 선택의 오류가 이끈데 언제래? 우리가 불충분하게 집중했을 때래.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다시 우리가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불충분하게 집중했을 때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데 선택인데 명백하다라고 만들어진 선택이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켜 버린대. 자,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 보면서 읽으면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주의를 충분하게 기울이지 못했대. 이거 우리 뭐 한 거죠? 한 단어로? 간과한 거죠. 간과.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야? 숨겨진 실제 대안이 있었는데 간과했대. 간과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거야?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켜 버렸대.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켰다는 거는 선택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선택을 못한 거다. 선택을 못하고 뭐 한 거다? 간과한 거다가 되겠죠. 즉 5번은 어떻게 판별하면 된다? 우리가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얻은 숨겨진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틀로서 판별해도 되고 혹은 우리 앞문장을 통해서 얻은 주제로서 풀어줘도 된다. 어쨌든 5번도 맞는 어휘가 되고 답은 4번이 된다.